오늘은 병원 원가 분석을 쉽게 이해하고 특히 활동 기준 원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에서는 병원의 모든 비용이 하나로 모여 관리되었습니다. 진료과별 원가를 파악할 때도 단순히 진료 건수나 환자 수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비용을 나누다 보니 실제 투입된 노력보다 더 많은 원가가 배부됐거나 혹은 적게 책정되는 등의 원가 왜곡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기준 원가는 다릅니다. 자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활동 단위로 꼼꼼히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과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행위별 원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원가는 인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처방 관점과 시행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가 MRI 검사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처방 관점에서는 이 검사를 처방한 정형외과의 진료 활동으로 보고 수익과 원가를 인식합니다. 시행 관점에서는 실제로 촬영과 판독을 수행한 영상의학과의 활동으로 보고 수익과 원가를 인식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수익과 같은 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서 영상의학과 MRI실의 시행 관점 수익 및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MRI실은 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내는 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MRI실의 활동을 살펴볼 때는 처방 관점이 아니라 시행 관점에서 수익과 원가를 계산합니다. 분주한 MRI실의 하루. 그 안에서 수익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을까요? 2026년 6월의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입니다. 이날 MRI실에서는 총 10건의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처방한 척추 MRI를 5건 수행하였고 단가 18만원으로 총 90만원입니다. 신경과에서 처방한 뇌혈관 MRI를 3건 수행하였고 단가 25만원으로 총 75만원입니다. 신경외과에서 처방한 경추 MRI를 2건 수행하였고 단가 18만원으로 총 36만원입니다. 이날 MRI실의 총 수익은 201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원가 계산의 핵심은 각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입한 실제 활동 시간을 측정하여 비용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MRI 검사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촬영을 담당하는 보건직과 영상을 판독하는 의사 인건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직종별 활동 시간을 측정하여 시간당 단가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척추 MRI는 보건직 1명이 20분 동안 촬영을 수행하며 의사직 1명이 10분 동안 판독합니다. 따라서 직종별 분당 인건비 단가의 각 수행시간 및 건수를 곱하면 총 15만원입니다. 뇌혈관 MRI와 경추 MRI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발생한 인건비 합계는 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와 달리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산됩니다. 뇌혈관 MRI에만 조영제 재료가 사용되어 총 재료비는 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장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비는 구매한 월에 모두 계산되지 않고 총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에 구매한 MRI 장비의 월별 감가상각비는 72개월로 나누어 약 4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비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장비의 가동시간을 측정하여 그 비율만큼 비용을 배부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월 22일 장비를 가동한다면 총 가동시간은 220시간입니다. 분으로 계산하면 13,200분이므로 장비의 분당 비용은 약 3,0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검사별 장비 가동시간을 측정하고 계산한 결과 총 장비비는 6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환자에게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전력료, 청소, 행정 지원과 같은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간접 비용은 항목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부됩니다. 예를 들어 전력료는 부서 면적을 기준으로 병원 전체 면적 대비 MRI실의 면적 비율만큼 배부됩니다. 행정부서의 원가는 부서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배부됩니다.
배부된 관리비는 총 15만 5천 원입니다. 자, 이제 최종 영수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된 모든 비용을 합하면 총 원가는 126만 5천 원입니다. 발생한 수익이 201만 원이었으므로 최종 손익은 74만 5천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는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활동 기준 원가는 자원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기준에 맞게 적절히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날 MRI실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가를 검사건별 데이터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총 10건의 검사가 행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처방과 시행과가 같이 표시됩니다. 이 데이터를 시행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행과인 영상의학과 MRI실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수익 201만 원, 원가 126만 5천 원, 손익 74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바꿔 처방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처방과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묶이며 손익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처방 관점과 시행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의 결과는 병원 운영과 의료 정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병원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점검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Q&A로 엮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른 부서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죠? 활동기준 원가에서 최초 발생 원가는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지만 최종 원가는 여기에 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 부서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모든 업무는 단일 부서 역량만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바로 활동기준 원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가가 마이너스면 진료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는 재료비처럼 진료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가이지만 고정비는 인건비, 감가상각비처럼 진료량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진료량이 늘어나고 수익이 증가하면 고정비는 그대로이지만 변동비만 다소 증가하게 되며 병원 적자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원가 분석은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한 데이터가 되어 병원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원가 분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기획예산부 원가 분석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